우리 아이 엄마가 아는 만큼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스쿨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의 키 성장을 위해 후천적으로 신경 써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다수의 논문에 따르면 키 성장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영양,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의 후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30%, 후천적 요인이 70%가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키 성장을 위해서는 후천적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키 성장을 위해 후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경 써야 할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양 섭취를 잘하되 비만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장판은 여자아이는 평균적으로 중학교 2, 3학년, 남자아이는 고등학교 1, 2학년에 점점 닫혀 키 성장 역시 점점 멈추게 됩니다. 이는 2차 성징과 관련이 있는데요. 2차 성징 시기가 오면 마지막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이후 성장판이 닫히면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종적인 키 성장을 방해하는 2차 성징이 너무 이른 나이에 우리 아이에게 찾아오는 성조숙증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 또한 큽니다. 문제는 비만할 경우 2차 성징이 빨리 찾아오게 된다는 점인데요. 과체중과 비만은 성호르몬 분비가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성장판이 빨리 닫히도록 만들어 최종 키가 작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이 빨리 오게 되면 또래에 비해 일찍 키가 크는 것 같지만 성장판이 빨리 닫히면서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최종 키가 작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 성장을 위한 충분한 영양 섭취에 신경을 쓰되 비만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자, 둘째, 2차 성징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이른 나이에 키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955년생의 경우 초경이 16.3세였던 데 반해 2000년생은 초경이 12.7세로 초경의 나이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이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영양 섭취가 늘어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듯 2차 성징이 최근 들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른 나이부터 키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이전 키를 최대한 키움으로써 아이들의 최종 키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의 양은 운동이 끝난 후 30분이 지났을 때 가장 높으며 90분까지도 상당히 높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 분비된 성장 호르몬은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분비되는 것보다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장에 있어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운동이 중요한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연구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있어 최대 운동 수행 능력의 70% 이상이 적당하며 10분 이상의 운동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걷는 것보다는 숨이 찰 정도로 최대 운동량에 가까운 숨이 찰 정도로 하는 운동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유리합니다. 운동 시에는 일상생활 때보다 최대 25배까지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키 성장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숨이 찰 정도로 충분한 운동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피로감의 해소가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2차 성징을 앞둔 시기부터 끝나기 전까지가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여아에게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저학년 시기, 남아에게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시기가 키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학업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자,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인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회복하고 인체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많이 쓰여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작 키 성장으로 작용해야 될 성장 호르몬들이 인체의 피로감 해소에 쓰여버리다 보니 키 성장에 쓰여야 할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체력을 키울 필요도 있으며 아이들의 체력에 맞는 학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체질이라면 피로감 회복을 위한 간 기능 개선, 또 이를 위한 한약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피로감을 더욱 빨리 느끼게 하며 스트레스 시 분비되는 코티솔 호르몬은 혈중 성장 호르몬의 양을 적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유발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틱장애나 ADHD 등의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에 대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자, 5번째,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인체의 성장 호르몬은 운동 시 그리고 수면 중 많이 분비됩니다. 특히 밤 12시 정도에 수면 중 최대치로 분비가 되는데요. 따라서 밤 12시에 깊은 수면 상태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 성장 호르몬 측면에서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키성장은 유전적 요인이 30%, 후천적 요인이 70%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키가 크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키가 크겠거니 생각해서 후천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키가 작다고 해서 아이들의 키에 대한 노력을 미리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